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떤 소식을 준비했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6월 7일 RBA 통화정책회의가 있고요. 지난 회의에서 11년 만에 처음으로 기준금리를 0.1에서 0.35, 25bp 인상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으며, 삼성전자 포크 관련된 행사가 온라인으로 12일까지 진행이 된다라고 합니다. 8일날 지준일이 있는데요. 컴투스 C2X 플랫폼 크리니카를 출시하는 내용으로 우리 코인 쪽에 관련된 소식이기 때문에 이 점 잘 보셔야 될 것 같고요. 9일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과 22 회의가 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 3분기 말 때까지 마이너스 금리를 벗어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으며, 시장에서는 비스텝보다는 25bp 연속으로 인상하는 부분이 유력하다라고 나와져 있는데, 왜 22 쪽은 왜 25bp밖에 아니요? 라고 이제 또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얘네들은 불확실성이 워낙 많습니다. 일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따른 그런 전쟁적 우발 요소에 지금 생각보다 유럽이 미치는 환경 조건과, 그리고 또 피그스 국가들에 따른 그 영향성을 안 볼 수가 없어요. 이쪽은 일단 코로나로 인해서 상당히 부채가 좀 많이 늘어났던 국가인데, 이 국가가 그만큼 금리를 빨리 올렸을 때 그만큼 부채에 따른 그 정도를 다 소화를 할 수가 있을 것이냐를 좀 확인하면서 올리고 싶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생각보다 마음 같아서는 0.5씩 올리는 게 좀 좋겠지만, 그리고 지금의 유럽의 평균 인플레 추이가 10%가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보게 되면 이 약간의 좀 어려운 부분이 꽤 있다 라는 정도로 알고 계시면 좀 될 것 같고요. 10일 아시아 안보회의가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스피 200 정기 변경이 있다고 하니까 잘 보셨으면 좋겠고요. 한국과 미국, 중국의 일본 등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국가 안보 사령탑이 참가를 하게 되고요. 미중 양국 국방부장이 대면할 예정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음식료 부분에 대해서는 USDA 세계 곡물 수급 전망치가 나온다고 하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10일날 잡혀져 있는데, 아시아 안보회의를 계기로 3개국 국방장관 회담이 추진이 되며 성산시 2년 반 만에 첫 회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탄 앨범이 또 프루브라는 게 발매가 된다라고 하고요. 그리 다음으로 12일 프랑스 하원 선거 1차 투표가 있고요. 세계 무역기구 WTO에서 강요 회의를 한다라고 하는데, 이게 15일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지적 재산권 협정 을 어떻게 보면 개도국한테는 일시적으로 좀 면제를 해줄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내용이 주된 내용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OECD 경기 선행지수가 13일 날 나오게 되고, 14일 미국의 FMC가 15일까지 이루어지게 되는데, 파워 의장의 6월 7월 50bp 인상이 적절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빅스텝 단행 가능성도 높아지는 상황과 시장의 향후 연준의 금리 인상 경로와 대조표 축소 속도에 따른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보게 되면 커플링 코인이 관련된 내용이 좀 정리가 잘 되어져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요. 보게 되면 13가지 정도로 되어져 있는데 더 많겠죠. 스팀이 얘를 보았을 때 스팀 달러를 사두는 전략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해 드시는 분들이 간혹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묵혀놨다가 스팀 달러 좀 올라오면 또 정리하는 부분. 근데 이게 생각보다 확률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커플링 되는 코인을, 특히나 내가 갖고 있는 코인이 이쪽에 해당이 된다고 하면 이 정도는 좀 머릿속에 좀 그려놔야 나중에는 본인한테 투자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된다더라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뉴욕 상원 측에서 신규 암호화폐 채굴을 2년간 금지하는 법안이 통과시켰다라는 영향성이 최근에 이번 주는 아니고 저번 주에 거의 다 반영이 되었고요. 그것 때문에 좀 비트코인이 생각보다 지지부진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향성으로 인해서 이제 조금 많은 영향을 끼쳤다로 볼 수가 있겠고, 또 다른 또 반론의 내용은 이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라고 또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집에서 채굴하거나 재생에너지를 사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국 미국이 생각보다 높은 점유율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뉴욕 쪽에서 이런 채굴 금지 법안 부분이 저런 형태로 나아가고 있다는 건 별로 좋지는 않겠죠. 그래서 미국 내 주별로 채굴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어떤 반응성을 보여주었냐. 이제 뉴욕 부분에서 일단 그 법안이 나왔기 때문에 10% 비중이 꽤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적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참고로.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었기 때문에 좀 영향은 좀 있을 수 있겠다 정도로 볼 수는 있겠죠. 그리고 이 순간에 또 보게 되면 자, 비트코인 상장지수 ETP 현재 20만 비트코인 이상 보유하고 있다 라고 해서 이와 해당 보고서는 비트코인 ETP 9,765 비트코인을 유입을 했으며 6월 1일 2일 이틀간 7,000 비트코인 이상이 ETP로 유입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는 누군가는 또 사주는 애들은 꾸준히 나타나고 있더라 라고 볼 수가 있겠고, 반면에 채굴 부분에 있었을 때도 뭐 이쪽 뉴욕에 있는 비중이 좀 있는 그런 채굴 회사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에 따른 고정비가 어느 정도는 나올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부분 채굴 회사들도 조금씩은 팔 수밖에 없는 실정으로 저도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라이어 블록체인은 5월 250 비트코인을 현금화해서 750만 달러를 조달을 했다라고 코인데스크에다가 또 얘기가 나왔던 내용이 또 담겨져 있었고요. 그래서 저런 점을 좀 보셨으면 좋겠고, 채굴회사가 최근에 물량을 던지는 부분은 여러 가지 저런 법적인 규제 부분도 있고, 최근에 이제 고정비 부분에 따른 지출 비용과 인건비 부분과 물가 상승률 추이와 에너지 가격에 따른 상승 요인이 다 좀 얽혀져 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이 약세장에 활용해 보유량을 늘리고 있다라고 해서 대부분 약세장의 장기 보유자들이 매집은 관찰이 되고 1년 이상 비트코인을 보유한 주소들의 보유량은 약세 시장에서 뚜렷하게 증가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알트코인에 막 목을 매달아서 막 평단을 낮추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이 정말 없다라고 하면 그것도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면 어차피 가장 기관들이 제일 많이 사주는, 그리고 가장 부자들이 가장 위험성이 매우 높은 여러 가지 자산 포트폴리오를 만약에 그린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저기 어쩌다 한 번씩 자기가 들어봤다 알트코인을 사겠습니까? 아니면 딱 이게 블록체인 쪽에서 가장 핫한 코인이 뭐야 하면 다들 비트코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비트코인 부분을 먼저 구매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한번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부자와 가난한 자에 따른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라고 볼 수가 있냐면, 위험한 걸 알면서 들어옵니다. 부자들은. 그리고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욕심을 제어하면서 어느 정도 시간에 따른 여유와 그 다음에 투자 대비에 따른 수익 환수 부분을 명확하게 설정을 해놓고 접근을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개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은 절대로 그렇지 않죠. 어느 정도 목표 수익률이 도달을 했음에도 조금만 더 욕심에 따른 제어가 안 된다라는 것과, 그리고 또 하나에 대한 측면은 부자가 되길 바라는 욕망은 큰데 어떻게 보면 위험 리스크를 전혀 가지려고 할 생각이 추워도 없어요. 저거는 문제가 있겠지? 저기에서 만약에 내가 물리면 어떻게 할까? 그러면서 부자에 대한 시선도 반갑지 않죠. 예. 왜냐면 이게 되게 이중적인 부분이 있는 이유가, 내가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부유롭게
생활을 할 거라고 하면 부자와 공생적 관계가 있고요. 내가 어차피 나중에 부자라는 목표와 꿈을 갖고 있다고 하면 부자에 따른 허들은 내가 그 사람을 견제해서는 결코 본인한테 도움이 안 됩니다. 그 허들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부자 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10억 원 정도에 있는 부분이 화폐 가치에 따른 손해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통화량이 많이 뿌려졌으니까. 근데 반면으로 보게 되면 거기에서 많은 통화량이 뿌려진 만큼 국가가 또 회수하려고 하는 텍스로 인해서 또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역으로 이용을 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과거에 10억 원으로 만들 수 있을 만한 창출 능력도 세금의 텍스가 더 많이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보면 기존의 10억 대비보다는 내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내가 좀 더 여유 있는 부분이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10억 원을 갖고 있다라고 해도 부자나 여유로움이 없어 라고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다 그런 영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로 위를 바라보고 있다, 내 상위 계층으로 한 번 더 올라가고 싶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부자에 따른 견제를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긴 해도 견제하는 것을 좀 더 완화하는 게 바람직한 거예요. 그래야지 본인이 좀 더 빨리 성장할 수 있을 만한 허들이 적어지는 구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점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 키울 때도 부자나 여유로운 모습하고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려고 일정 자금 이상을 모아야 되는데 부자를 견제를 많이 하면 당연히 더 되기가 어렵겠죠. 그리고 또 리서치 기관 투자자들은 이더에 있는 비중을 줄이고 XRP, 에이다, 폴카닷을 더 비중을 늘렸다고 합니다. 비중을 늘려봐야 어차피 여기에서도 보시다시피 그냥 찔끔찔끔찔끔이지 티가 안 납니다. 네, 그래서 각자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코인베이스 신규 다운로드 수가 연초 대비 55%나 급감을 했다는 건 그만큼 시장이 외면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미국의 멕시칸 치폴레가 비트코인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해주겠다라는 내용이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겠지만 시장이 안 좋을 때 누가 결제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이것도 매번 설명을 드렸지만 올라갈 때는 투자자들이 이걸로 결제 안 한다니까요. 더 올라가는데 왜 결제를 왜 써? 안 쓴다고요. 내려갈 때는 투자자들이 결제하려고 막 달려듭니다. 근데 판매자들이 그걸 안 받죠. 예, 결제 안 해요. 안 받습니다. 받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점을 계속 보완을 해 주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총에 있는 코인들이 그 정도 여력이 되냐? 아직은 안 되죠.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 쪽으로 그래서 빠르게 전향하려고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취지가 있다 정도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리플 CEO가 수많은 암호화폐 장기적으로 생존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대부분 인터뷰를 이렇게 물어봤기 때문에, 질문이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런 답변이 나온 건지 약간의 오지랖인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인에 있는 일을 좀 더 잘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좀 표현을 해주고 싶고요. 19,000개 정도에서 아무래도 수십만 개 중에 만 아마 살아남을 것 같다라고 빵형이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렇고요. 그 다음으로 디파이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2020년 여름에 유의미하게 증가한 규모인데요. P2E와 NFT가 본격적으로 주목하기 시점이 21년도 가을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디파이가 올해 들어서 점점 자리를 잃고 NFT 게임은 여전히 건재하는데 NFT 거래량은 좀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제가 하반기에도 게임 쪽이 좀 더 볼만한 거리는 있다. 그 대신 테마성으로만 좀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다. 왜냐면 걔네들이 주장하는 생태계와 코인을 생각보다 많이 묶어놓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설계가 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믿음의 영역으로 계속 들고 있다가 박살나도 전 책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비트럼을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토큰 출시 없이도 레이어2 시장 점유율이 생각보다 높게 나왔고, 그리고 또 에이다 팬텀 아발라체가 이번에 좀 성과가 두드러지게 좀 나와주고 있었다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달의 몰락이라고 해서 11일 날 밤 11시 정도에 나온다고 하니까 저도 한번 시청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작년에 600만 명 미국인이 작년에 비트코인과 암호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을 좀 했다라고 하고, 그리고 4천만 명은 암호화폐에 따른 투자를 좀 진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삼아 단순 계산을 좀 해봤는데요. 58조 원에 4천만 명만 미국인이 이제 했다라고 전제 조건 하에 단순 계산을 해보면 145만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 이거 달러에 달러. 그럼 대략 한 17억에서 18억 정도씩 인당 뭐 챙겨갔다라고 볼 수 있는, 꼭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그냥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ETF 남아져 있는 기간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보게 되면은 7월 달에 2건, 이제 마지막 건이 10월 달에 있습니다. 이제 한 달 정도밖에 안 남았죠. 그리고 현재 거래소 이더의 입출금 횟수가 점차 많이 좀 거의 바닥에, 수치의 바닥에 거의 찍혔기 때문에 이제는 서서히 저점에 거의 가까워지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내용이 좀 있었고, 이번에 일본 쪽에서는 루나 붕괴 사태로 인해서 스테이블 코인에 따른 법안을 또 추진을 한다라고 합니다. 추가 보완 내용이 좀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고점대 및 주요 암호화폐 NFT 하락폭을 또 보게 되면 BNB가 여전히 좀 버팀목을 좀 잘 보여주었고, 가장 손해율이 컸던 건 여전히 루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보게 돼도 비트코인, 이더, S&P 500, 나스닥 최고점, 최저점 하락과 역사적 하락폭을 비교했던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보게 되면 여전히 나스닥, S&P가 좀 더 방어력이 좋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게 아직까지는 현재 진행형이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USDD가 이번에 6월 5일 기준으로 업데이트가 좀 됐다라는 것과 클래시티 행사가 좀 진행이 됐다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뭐 이런 행사 참여하는 것도 전 나쁘지 않는다라고 봅니다. 네. 근데 그렇게 좋은 내용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이 해주지를 않아요. 네. 그러니까 되게 미덕을 열게 되면 좀 시원시원하게 이야기를 해줄 부분은 좀 해줘야 되는데, 얘기를 안 해주면서 행사를 여는 그런 꼬라지는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루나2 또 한동안 누가 또 크게 던지면서 또 바닥으로 가고 있고요. 근데 제가 왜 국내 거래소를 욕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가장 늦게 상장시켜주면 그 전에 다 던져버리면 제가 팔 수 있을 만한 그 가격대가 10,000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그 10,000원 밑으로 더 내려간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국내 거래소를 개같이 욕을 많이 하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투자자를 위한다며, 님의 개새끼들. 근데 투자자한테 절대 이로운 짓거리를 전혀 안 해주고 있다니까요. 아니, 좋게 못해도 해외 거래소에서 하나, 두 개, 두 번째 시장을 할 때 아무리 늦어도 세 번째, 네 번째 구간대 정도에는 상장을 해줘야지. 이거 완전 끝물 정리하는 거에서 그냥 그대로 당하라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저는 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싶고요.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는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린가? 그리고 미국의 코로나가 다시 한번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다. 근데 크게 개의치는 않는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바이낸스 입금 장기 홀딩 물량 최고치이다. 그리고 전체 거래소 입금의 장기 홀딩 물량이 좀 많이 쌓였고, 최근 현물의 CVD 추세를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지금의 상황은 좀 더 관망을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은 좀 공유해 드리고 싶어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보았는데요. 과거의 가난은 단어 그대로 생존의 문제였고 절대적 빈곤의 사회였죠. 과거 보게 되면 나도 가난했고 옆 동네도 가난했는데, 지금의 가난의 기준은 조금은 바뀌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절대적 빈곤 부분이 아니라 상대적 빈곤 쪽으로 좀 많이 들어갔다라고 하더라고요. 그건 왜 그러냐? 방송통신, SNS 때문에 이제 자신과 사생활에 노출하거나 비교하기가 너무 쉬워졌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상대방하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되면 끝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러합니다. 그리고 바이든 대중 무역 관세 인하를 검토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 최근에 위안화 부분도 어느 정도 다시 또 좋은 효과를 또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원달러 부분도 좀 안정화를 보여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부분에서 국가별로 정리됐던 게 있는데, 대부분 유럽 동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충 10% 정도 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가장 낮은 쪽은 놀러 가기 가장 좋고 가장 낮은 쪽은 일본이더라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 국내 물가 상승률 부분을 보게 되면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5% 정도 나와주었다 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대형 A증권사에서 개인 고객 300만 명을 추산을 해서 1월부터 5월달까지 주식 매매 자료 통계치가 나온 게 있었는데요. 20대에서 70대까지 다 손해를 보았다. 여기서 떠나가는 사람들, 그리고 내가 어떤 종목을 들고 있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아마 수익률 부분에 있었을 때도 나중에 시간이 지났을 때 누군가는 회복이 되었을 거고, 누군가는 회복이 아직도 안 돼 버리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더라 정도로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할게요.